나온다. 저거 뭔지 아시나요? 저거? 아니 그거 말고 저거 활이죠, 활. 그죠? 활. 저 아이가 지금 저기서 뭘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활을 쏘고 있죠. 예. 제가 접니다. 저예요. 그때 살이 많이 빠졌을 텐데. 근데 아무튼 저 때가 제가 이번 2월에 2013년 테드 강연 나갔을 때 그때 강연 도중에 활 쏘기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한국인 최연소 연사로 갔었는데 정말 그거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었고 행운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쩌다가 저기서 저걸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활을 만들고 쏘고 그리고 연구하는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할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칭을 해서 활을 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사실 제가 그 활을 시작할 당시에는 상당히 제 자신한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업 경쟁이 되게 힘들다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무한 경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막 이기려고 막 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것도 막 밟고 올라서느냐, 밟혀서 도태되느냐, 이게 선택권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다가 거기다가 또 뭘 향해 이렇게 올라가느냐 또 봤더니 이렇게 또 목숨 걸 만한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제가 그러니까 학교 교과에 제가 흥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 쪽이었는데, 그래서 막 그때는 리즈 시절, 그때는 막 교육청 과학 영재원도 다니고 막 그래서 상도 타고 칭찬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의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근데 전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래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그때 부모님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친구도 제가 그때 고등학생의 수준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 지금 고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전혀 두각을 나타낼 뭔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를 거듭할수록 성적은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죠. 그때부터 경쟁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마침 사람들이 이게 조금의 비난이나 충고도 없이 잘한다 해줬던 게 공작, 공예, 미술 그런 거였어요. 그때는 마음도 되게 여리고 그래갖고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상처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결국에 그 당시 역사와 과학에 흥미가 되게 많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줬던, 부담없이 잘할 수 있었던 그런 공작, 공예, 미술 이런 게 모두가 합쳐진 활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활 제작 동호회에 이렇게 만든 활을 올리면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그냥 즉각 보여줬어요. 칭찬, 조언, 질타, 충고 등등등. 그러니까 저는 드디어 제가 저를 보이고 인식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활은 돌파구였어요. 그냥 숨통이 탁 트이는 그런 돌파구였습니다. 그런 좁은 방 안에서 되게 열심히 활을 만들었어요. 낡은 수동 연장으로 톱밥을 뒤집어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밤새도록 활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에도 저렇게 막 꽁꽁 싸매고 저렇게 재료를 찾으러 다니고 테스트를 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 여행 같이 이렇게 도심을 벗어날 때 주로 통나무 같은 커다란 재료를 구해왔습니다. 보통 가족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가족들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계곡에서 놀죠. 이제 산을 거꾸로 타고 올라갔어요, 이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했느냐? 통나무를 베어서 이러고 펜션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러고 차에 실었어요. 그다음에 학원 갔다 올 때도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활 부품용 이런 작은 재료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 남들은 다 막 노래방 가자 할 때 저는 미안 하고 활 재료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제 지방에 사는 활 동호회 형한테 대량으로 재료를 공수받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은 그 통나무나 대나무 통, 화살대 막 100발씩, 깃털도 막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준비한 것들을 제가 직접 손으로 깎고 가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일단 저는 현실 도피를 위해서 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얻은 자존감, 나에 대한 존재감, 자신감을 통해서 나는
방금 말한 그 화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흔히 아마추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을 대가 없이 순수하게 좋아서 몰두하는 사람 그대로죠. 제가 그 아마추어였던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 아마추어의 사전적 정의에 충실한 그런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마추어 장인이고 아마추어 궁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지만 또 프로처럼 필사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필사적으로 했었냐면은 제가 전에 그 아파트 옥상을 갔다가 작업장 용도로 점거를 하고 화를 만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옥상에다가 제가 대나무를 열로써 모양을 잡는다고 그다가 촛불을 갖다 놓은 겁니다. 촛불을. 그때 옥상에 에폭시 페인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사실 석유에서 나온 물질이거든요. 촛불이 딱 넘어지면서 저 아파트 옥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저게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불이 막 펄 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는 작은 건물 하나가 이렇게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폭시 페인트에 불이 붙더니 그 불길이 저 건물의 저쪽을 집어삼킨 거예요. 높이 막 솟았어요. 그게 소화기 보이죠? 그래서 제가 높이 솟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소화기를 막 끌고 와서 막 껐습니다. 13층인데 12층 거 소화기 꺼도 안 꺼지고 11층 거 소화기 가져도 안 꺼지고 10층 거까지 가져와서야 껐어요.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나니까 소방대원들이 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처에 백화점에 있는 한 공원에서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했대요. 몰랐는데 꽤 높이 솟았나 봐요. 꽤 높이 갔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저 초록색이다 FC 페인트는 그냥 시커멓게 다 변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냥 진짜 엄청난 양의 수리비를 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 영상을 찍으시고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저걸 튼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내 진상을 다 밝히겠다 나를 다 폭로하겠다 하셨는데 이런 데 쓸 줄은 또 몰랐네요. 그렇게 이런 짓들을 이렇게 막 할 때쯤에 이제 저는 우연히도 테드 월드와이드 탤런트 서치, 그러니까 테드의 국제 오디션의 소식을 접했어요. 정말 우연히 접했는데 근데 진짜로 전기가 착 흐르더라고. 전기가. 왜냐면은 그때 몇 년 전에 이제 사촌 누나가 디렉터로 있는 테드엑스 유스 서울에 구경을 하러 갔을 때 느꼈던 그 새로운 그냥 문화 충격 막 연사들에 대한 부러움 그런 걸 다시 느낀 거예요. 이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칙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이 돼야만 오디션에 나갈 수 있어요. 뭘 망설입니까? 그래서 1분짜리 동영상 만들어 보냈어요. Do you know why our country is in safe hands? It is because of us, teenagers. We are unpredictable and simply weird. And no one wants to deal with us. Speaking of which, I am an 8th grader living in Seoul who traveled back in time to build the Korean archaic wooden bow. From experimenting with woods used for 도저히 저 못 보겠었는데 누구야 진짜. 아무튼 저렇게 간지러운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비롯한 10몇 명의 사람들이 오디션에 나갈 기회를 얻게 됐어요. 오디션 전날에 남산에 있는 어떤 작은 건물에서 리허설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 할아버지 크리스 앤더슨 큐레이터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정말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느꼈던 게 저 사람은 미국 중부지방의 밀밭하는 할아버지다. 정말로 그 정도로 푸근하신 분이었습니다. 억양도 완전 푸근해요. 진짜로. 근데 이분은 독특한 카리스마로 이렇게 강연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꼭 무슨 정원사가 식물을 잘 키워서 성장시켜 주듯이 강연자들을 잘 가꿔줬던 거예요. 여기서 이 오디션이 TV에 나오는 그런 막 가수 오디션, 막 60초에 공개되는 그런 오디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애초에 크리스 앤더슨은 자격 미달인 사람을 골라서 내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청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꿔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정원사 같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테드 오디션에 나가서 나름 성공적으로 강연을 끝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화를 다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 욕심이 나더래요. 그게 욕심이. 정말 테드 2013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식의 콘서트라고 하죠. 거기에 너무나도 참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를
활을 하나 만드는 데는 사실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한 10개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메일이 안 와요. 이메일이. 남들은 다 오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이메일이 왔다는데 저는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만들고 있었죠. 그 다음에야 야, 빨리도 왔다. 이게 초대장이 딱 날아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롱비치라는 데로 오래요.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그리고 생각을 했죠. 내가 정말 얼마나 또라이였으면 이걸 데리고 가나.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그 동영상 봐도 그렇잖아요. 아까 그 소개 동영상 봐도.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가서 맨 앞에 사진 그렇게 강연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제 취미 생활이 일상이 되고 제가 벌이는 일의 스케일이 커지면서 드디어 저는 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고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활은 진짜 영화 제목 그대로 최종병기였던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옛날의 활은 그 나라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간 첨단 병기였습니다. 병기. 네. 마치 요즘에 신무기, 미사일, 군함 같은 거 만들 때 자본, 인력, 기술 있는 대로 그냥 다 때려 넣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수한 활을 가진 민족은 주변을 제패하고 세계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훈족 아시죠? 훈족. 물리에도 나왔는데 훈족. 네, 훈족의 활이 이렇게 동물성 재료, 식물성 재료 그냥 다 들어간 그런 복합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뿔까지 들어가서 뿔까지. 그래서 각궁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능이 그렇게 좋아요. 게다가 이 뛰어난 활이랑 이걸 말에 올라타서 뒤로 돌아서 쏘는 그런 뛰어난 전술과 함께 함께하는 훈족은 결국에 훈족의 활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끌어내게 되고요. 결국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중세라고 부릅니다. 활 하나가 고대에서 중세로 세계사 책을 1권에서 2권, 고대편에서 중세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또 다른 칭기즈칸의 원정이나 헝가리 민족들이나 이집트랑 힉소스의 그런 아침 드라마 같은 애증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성능의 활들은 다 이렇게 비스무리한 모양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다 어떻게든지 가장 효율적인 구조에 다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역도 시간도 다 다른데 모양이 비스무리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이거 못 봤다고 치고요. 머릿속에 활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죠? 아마 대부분 앞에 나왔던 사진 이걸 떠올리실 겁니다. 많이 본 모양이죠. 그죠? 이게 그 효율적이라는 구조의 활이에요. 요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가 바로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왼쪽 위의 활에서 오른쪽 아래의 활로 활은 진화했습니다. 이 나머지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오른쪽 아래의 활로 도달하게 된 거죠. 몸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끝에가 살짝 딱 꺾인 거 보이시죠? 생각 잘 해보세요. 시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세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끝에가 휜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기 무슨 알파벳 B, 숫자 3처럼 생긴 거는 이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V자 모양의 막대기를 이렇게 꺾는다고, 이렇게 꺾는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3자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일자 모양을 휘는 것보다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은 활의 힘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복합이 된 게 이제 이 마지막의 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는 거죠.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건 제가 테드에 나가서 야자수에다가 심심풀이 하던 겁니다. 너무 심심해갖고. 잘 날아가죠. 슬로우 모션이에요. 잘 보시면은 이게 거의 활이 보시면 직각으로 휘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놓을 때 C가 확 치는 게 보이죠. 제가 했던 거 이렇게. 이게 촉도 없는데 그래서 박혔어요. 촉도 없어요 이거. 촉 없는 화살인데 박혔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지역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비슷한 활이 나왔다는 거. 아마 그 사람들이 다 되게 필사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겠죠. 이렇게 저는 활을 직접 만들고 직접 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활을 하는 사람이다. 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어떠한 저만의 활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저만의 활을요. 활은 저한테 그러니까
제 안식처가 되어주었고요. 제 프로필을 만들어 주었고 제가 자아를 실현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활이라는 만화경으로 역사를 들여다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 커다랗게 다가온 무언가를 붙잡고 늘어져 보세요. 매달려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만의 활을 만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이 되어서 화살을 날려야지 남의 활에 목을 막이 화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활을 만드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활을 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활을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한 것처럼 꽂혀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만든 활로 여러분의 화살을 설정한 관역에다가 쏘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